성탄절을 맞아 5회 JBJ 크리스마스 농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농구로 성탄을 축하했던 화합의 대회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모두가 산타가 돼서 선물을 나누는 산타 프로젝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국내 인기 강연진이 멘토로 한자리에 모인 청소년 비전 캠프 어나더 캠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CTS 뉴스가 2022년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7위와 8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가 함께 농구로 보낸 성탄절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합을 넣고 몸을 푸는 학생들. 곧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빠르게 전환하는 공격과 수비, 승부 앞에서 모두가 열심입니다. 캐럴 대신 드리블 소리가 가득한 이곳. 성탄절에 열린 제5회 JBJ 크리스마스 농구대회 현장입니다. 대회를 주관한 JBJ 바스켓볼 클럽. 지저스 베이비 조던의 약자인 JBJ라는 이름에는 농구로 복음을 전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에서 이번 농구대회도 예수 탄생을 농구 재능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네,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받은 달란트로서 저 예수 탄생일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농구를 통해서 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요번에 이제 5회째 되고 있습니다.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국제농구연맹 규칙과 공인구 사용으로 전문성도 갖췄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또래와 함께 어울려 땀 흘릴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농구 대회를 친구들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친구들과 같이 해서 기쁘기도 했고 약간 그래도 오랜만에 농구를 한 건데 나름 나쁘지 않은 플레이도 나왔고 나름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살짝 좀 따라주는 게 있어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음의 코트에서 열린 농구대회. 서로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을 덩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역사회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고민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J 이야기인데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산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카페 J. 이 카페는 고덕동의 작은 교토로 불리는 말차 전문점입니다.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이웃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푸른 사랑의 교회는 카페 J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카페에서 주최하는 산타 프로젝트. 우리 모두가 산타가 돼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올해로 4번째를 맞았습니다. 산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은 이 수많은 산타가 등장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따뜻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산타 프로젝트를 단순하게 후원금 전달하는 그런 행사로 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기부 행사다. 기부 물품들과 후원금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지난 2019년 산타 프로젝트를 통해 모은 첫 번째 후원금 173만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2021년에는 500만 원으로 훌쩍 넘었습니다. 카페 한켠에 모인 기부 물품들과 기부자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산타 프로젝트의 특징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카페의 일반 고객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도와 모은 용돈을 기부금으로 갖고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기부금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모은 용돈을 자치저금통에 넣어서 준비했어요.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늘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던 카페제이. 산타 프로젝트 기부자들 중에는 과거 도움을 받았던 기부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임산부는 하루에 한 잔의 무료 음료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산모였을 때 우리 카페에서 매일같이 오면서 이렇게 무료 서비스 음료 받고 또 너무 행복하게 태교하시고 나중에 출산하시고 그 아이 이름으로 또 기부를 하세요. 그런 그 후원금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모은 후원금과 물품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카페제이는 산타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산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이웃의 어떤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괴로움들을 우리가 함께 할게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힘을 내보세요 라고 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산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실질적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콘텐츠 홍수의 시대에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프로그램에 목마른 이 크리스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학업과 신앙생활에 대한 강의가 열린 청소년 비전 캠프 어나더 캠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행사장 앞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 어나더 캠프에 참가하려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입니다. 준비물은 기대와 설렘, 기도 3가지면 끝입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또 내년을 또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여기고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걸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바로 이 기회를 빨리 덥석 물어가지고. CTS 문화재단이 주최한 어나더 캠프는 성경적 비전과 세계관을 제시하는 동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월엔 비전 캠프 1탄 성경적 캠프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본 정치, 경제, 역사 강연을 연 데 이어 이번 어나더 캠프에서는 스타 강사와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신앙 멘토들이 간증에 나섰습니다. 강연자에는 전국 55만 수강생을 가진 세븐에듀 차기령 대표, 복음을 전하는 사업가 디쉐어 현승원 의장, 전신마비지만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라클 박위 대표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또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캠프의 초점은 좀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비전 캠프 외에도 주기적으로 크리스천 유명 인사의 강연이 열리는 어나더 스쿨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심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가 2022년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7위와 8위를 알아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대 뉴스 8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용산시대 개막입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초박빙 접전 끝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한국교회도 대통령 취임 감사 예배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기념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국민 대통합,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정부. 특히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관절을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습니다. 출근길 문답,
일명 도어 스태핑은 용산시대의 상징으로서 연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도어 스태핑은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됐고 신년 기자회견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국민 소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또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노동과 연금, 교육 분야 3대 개혁도 아직 방향성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는 2023년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7위는 기후재난입니다. 지난 여름 수도권을 강타한 홍수 피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반면 올해는 극심한 가뭄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이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신음했고 대형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한국교회는 울진 산불 피해 농가와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수해 피해 지역에도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다짐했습니다. 2050년을 목표로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세웠고 교단별로 기후환경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2022년 CTS 10대 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이 8위, 기후위기가 7위로 선정됐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취약계층 5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행사 1부에서는 기념 예배를 드렸으며 2부 나눔 행사에서는 안양시와 군포시 취약계층 500명에게 방한용품과 식료품 등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양시 군포시 기독교연합회와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 안양 노숙인 쉼터 희망사랑방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강남에 있는 총회본부 1층에 지저스 커피를 개점하고 시작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저스 커피 강남 1호점은 커피와 교회 안민호 목사와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플대학 창업자인 손정희 장로가 힘을 모아 오픈됐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성결교회에 더 많은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100교회 개척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개척과 지저스 커피 100개를 통해서 선교적 도구로 저희가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기성 김주원 총회장은 지저스 커피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지저스 커피는 카페 수익금 전액을 선교비로 사용하고 커피를 통한 비즈니스 선교를 펼치며 국내 100개 지점을 세울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군선교회가 2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다니 홀에서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커피와 핫초코 등이 담긴 사랑의 온차 6만 개를 비롯해 온열 핫팩 2만 개와 마스크 4,000장, 손세정제 2,000개를 군부대에 전달했습니다. 기아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군종 목사들의 헌신을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군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신생중앙교회가 2022년 성북구 종교단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새터민 지역주민 초청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생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의 인사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격려사에 이어 코리아 시스터즈 등 초대 가수들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지역주민 초청 문화공연, 시상과 경품 추첨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고 또 공경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눠가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그 사역자, 리더자, 온 교인들이 이런 잔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전체다가 동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 전부가 힘을 한번 모아서 더 힘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1979년 김현희 목사가 개척한 신생중앙교회는 4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쌀과 김치, 연탄 나눔 등 섬김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내년 1월에 개최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대회장 황덕영 목사는 휴전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전쟁 종식,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원크라이 집회 때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회째를 맞는 원크라이 기도회는 내년 1월 6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리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현,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등 총 7명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와 송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권순웅 총회장의 사회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의 설교, 예장 통합 이순창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은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낮아짐과 섬김, 희생을 삶 속에 녹여내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종교인 과세, 기독사학 대응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인천 검단 우리교회가 3년 만에 성탄 감사 찬양제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는 검단 우리교회 김남영 목사가 동방박사는 경배박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세상을 밝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열린 성탄 감사 찬양제에서 다음 세대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해 고요한 이 밤에와 할렐루야, 어젯밤 이야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남녀 전도회와 박종현 전도사가 찬양과 특송 등을 진행했으며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모교인 서울국립맹아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총장은 시각장애로 앞을 볼 수 없지만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맹아학교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만든 희망밥차 2호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희망밥차 2호는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결식 우려 어린이 약 3,000명에게 성탄 선물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선물 키트에는 영양제와 간식, 문구류 등 10만 원 상당의 제품이 담겼습니다. 월드비전은 선물 키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태아를 살리기 위한 러브라이프 거리 생명운동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피켓 거리 행진과 함께 시민들에게 성탄 엽서와 핫팩을 나눠주면서 2000년 전 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등의 생명 존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대안학교와 홈스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3가정이 홈스쿨을 시작해 규모가 커지며 지금은 교회 자체적으로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가정, 30여 명의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문희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아노 연습을 하는 12살 채원. 악보를 제대로 짚어가며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원희의 엄마 정은숙 집사입니다. 울산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형드림 홈스쿨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 원희는 화수목은 교회에서 수업을 듣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수목에는 홈스쿨 가가지고 공부하고 월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집에서 주로 성경 공부랑 필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원희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다니,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 이렇게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정은숙 집사는 4년 전 세 아이 모두를 대형드림 홈스쿨 아카데미에 입학시켰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홈스쿨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신앙 교육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5년에 시작된 대형드림 홈스쿨 아카데미는 현재 20가정 30여 명의 학생이 주 3일 영어, 코딩, 수학,
미술, 암송 등 20가지 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꿈에 동참한 가정이 20가정이고 30명의 자녀들이 바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업은 한 20개 가량의 수업이 매주 진행되고 있고요. 17명 정도의 강사님들이 저희를 도와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이상의 학생 중 80% 이상이 이미 고등검정고시를 졸업해 이 중에는 대학 과정 중에 있거나 평균 나이에 맞는 대학 입학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등 스스로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학업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경험해 볼 시간도 없고 자신의 특기나 이제 취미를 찾기에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간도 많고 하니까 다양한 경험하면서 내 취미가 뭘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 7월 교육청으로부터 대한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대한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대형드림 홈스쿨 아카데미는 2023년부터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늘려 더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말씀교육과 기초학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기독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교회가 하나 돼 자녀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 교육하는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인데요. 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는 유기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먼저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내년 3월달, 다가오는 3월달에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교회를 지어서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는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훈련시키고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학교 사역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 창원 세강교회에 있는 황은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몇 뜻이 있으신 목사님들께서 모이셔서 기독교 학교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가중 가운데 저를 교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 배경은 미국에 있는 그 CRC라고 하는 미국 개혁교단 출신인데요. 거기서 교육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번에 8월 달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은 작은 교단이지만 그러나 한 350개의 그런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또 대학교는 6개, 또 대학원은 2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가 장기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 입학설명회를 가졌죠.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 과정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핵심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교육 과정, 그리고 창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핵심 교육 과정은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통독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또 하브루타 교육,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교리 교육, 그리고 채플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교육 과정이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중국어. 이것은 우리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녹여서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 교육인데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인데 국내외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박 가꾸기, 또 품성 교육 이런 모든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학교의 힘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국 입국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교육관을 지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중에 이것이 텅텅 비어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사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회사를 지었을 때에는 일주일 내내 돌려도 부족한데 일주일에 1시간만 가지고는 참으로 부족하겠죠. 그런 회사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교육관을 열어서 몇 교회가 힘을 합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보들은 이미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교육입니다. 네, 목사님. 교장이자 사역자로 많은 학교의 비전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나눠주십시오. 예,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만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유로운 봉사자로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은 여러 교회들이 또 몇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 운동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또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의 건물도 또 운동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후원자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부모님들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앙과 성품과 실력이 겸비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학교를 통해서 귀한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울산 동구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2022 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 기프트 축제가 지난 25일 전하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 동구 기독교연합회장 김상근 목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축제는 테너 최승원, 힐링 스토리 밴드, 트롯 가수 류지강이 출연해 오 거룩한 밤, 낭만에 대하여, 크리스마스 캐롤 등 다양한 노래로 동구 주민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울산 동구 기독교연합회는 다음 세대 세미나, 성탄 기프트 문화축제 등 기독교 문화 사역에 앞장서고 있으며 오는 30일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울산방송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제9회기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개회에서 열린문교회 남신현 목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엘로이 콰이어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3부 정기총회에서 전회의록 낭독과 사업보고, 회계보고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열린문교회 이승혜 권사를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창원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서문화교회 배성현 목사는 창원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악법 제정 반대와 기독문화 발전에 기여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서문화교회 최주철 장로가 대표회장을 연임했으며 회칙 수정에서 지난 1월 13일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함으로 창원 특례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로 연합회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성산구청과 가엄정교회, 양곡교회 상남교회, 서문화교회 한빛교회, 창원중앙교회가 행복한 동행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장규삼 성산구청장은 소외계층 지원 선별과정 중 제외되는 주민들이 생길 때가 있다며 창원의 6개 교회가 복지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으로 성산구청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발생 시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6개 교회에게 제공하고 6개 교회는 적합성 판단 후 생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국입니다. 정부가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본 농가 돕기 긴급 대응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를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현장 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8%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저소득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해 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저소득층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기보다는 대출 자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재하예종 행사 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약 1,00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예년보다 안전관리 요원을 60% 늘리고 행사 전후 2시간 동안 일대 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종강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겨울 폭풍으로 미국 전역에서 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하고 50중 추돌 사고를 비롯한 수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폭풍은 파괴적이고 전쟁터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은 충남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